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의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뉴스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경기 다들 보셨나요? 며칠 전 러시아와의 평가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로코와의 평가전이 열린 건데 결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대3 완패였습니다. 문제는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의 내용 면에서도 낙제점이었다는 점인데요. 러시아전에서는 자책골 2골을 포함해서 2대4 패배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무기력한 경기 끝에 완패를 하고 나니까 축구팬의 입장에서 무척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평가전이라는 것이 실전에 앞서 무언가를 테스트해보고 본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일 텐데 경기의 승패와 무관하게 이번 평가전에서는 어떤 걸 테스트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경기들에 대해서 축구 팬들의 반응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점검하고 개선해가는 대한민국 A 대표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제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공지가 된 사항인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를 추종하는 필리핀 반군 세력이 한국 선박 납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대사관 측은 필리핀 관계당국이 아부사야프가 필리핀 남부 해역에서 한국 선박 납치를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해당 내용을 공지한 건데요. 필리핀이 안전하다, 또 한편에서는 위험한 나라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 필리핀이 제각각인데요. 어디든 위험하다는 곳은 좀 피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 관계되신 분들은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멜렉, 커미션 온 일렉션스, 필리핀 선관위 의장 앤디 바티스타가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죠? 부부싸움에서부터 시작돼서 국가적인 폭로전으로 발전했던 이 바티스타 이야기는 결국 퍼스널리즘,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 탄핵 표결까지 무사 통과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이겠죠. 바티스타 선관위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말 12월 31일까지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내년 1월 바랑가이 선거는 새로운 의장이 선관위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수요일로 피노이 나인텐 시즌2에서는 방문자들 코너가 방송되는 날이죠. 필리핀을 방문하시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행차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나 사업 때문에 방문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멀리 캐나다로 전화를 연결해서 우리 교민 한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다시 필리핀으로 재2주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예. 먼저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네. 선생님 소개 좀 잠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김규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캐나다가 사실 굉장히 먼 나라잖아요. 멀죠, 한국에서. 예. 아유, 비행기를 타고 가도 거의 한 반나절 이상을, 하루에 반 이상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10시간에서 12시간 거리지요. 예. 아이고, 이게 말이 10시간, 12시간이지? 이제 많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예. 이제 시차도 또 있고, 그죠? 그렇죠. 예. 지금 혹시 캐나다 계신 밴쿠버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는 여기 시간이 밤 11시 거의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사전 녹음을 하면서 지금 여기 필리핀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2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 네. 차이가 진짜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렇죠. 예. 지금 밴쿠버에서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밴쿠버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여기 이민 온 지는 이제 만 11년이 지나고 12년째 들어와 있습니다. 강산이 어, 한 번 변했습니다. 아이고. 12년이면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예, 근데 그 야.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네요. 아, 그 밴쿠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캐나다를 흔히 얘기할 때 뭐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제 밴쿠버, 토론토 요렇게 이제 뭐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동부의 토론토, 서부의 밴쿠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서쪽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캘리포니아 위쪽에 그 시애틀 위쪽으로가 그 밴쿠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애틀하고 거의 붙어 있지요. 같이 붙어 아,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은 이 태평양 건너편이네요, 바로.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먼 곳이죠. 아이고.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 번 더 반가운 것 같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캐나다에 그러면 처음에 그 12년 전에 처음에 그렇게 이민을 가시게 된 뭐랄까요? 좀 계기? 어떻게 그렇게 이민을 가시게 된 건가요? 네, 저는 사실 한국에서 그 교편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아, 예. 그래서 그 캐나다에 뭐 이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이민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제가 필리핀으로 그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예. 박사과정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좀 복직할 계획을 하고 필리핀을 건너갔는데 필리핀에서 한 1년 반쯤 되었을 때 이제 캐나다 영주권이 나와서 아. 좀 들어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민을 하게 돼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같이 가신 거니까 네. 그 이제 뭐 자녀분들도 다 거기서 성장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때 와가지고 지금 벌써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둘째가 대학교 2학년, 이렇게 세월이 어이구. 많이 지났습니다. 아, 예. 그 아유, 진짜 그 12년이라는 세월이 되돌아보면 금방인 것 같은데 그 하루하루 지내오시면서 그 이민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예, 예. 쉽지 않죠.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국을 떠나가지고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낯설고 물서른 곳입니다. 언어도 예. 다르고, 예. 막연한 어떤 그 뭐 동경만 갖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하여튼 간에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이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예. 혹시 그 실례가 되지 않으신다면 지금 그러면 현지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유학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뭐 한국에는 뭐 빨래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코인 런드리라고 예, 예. 그 손님들이 자기 세탁물을 가지고 와서 기계에서 세탁하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폴딩해서 가져가는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 한인들이 꽤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예. 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무인으로 하지는 예, 않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영업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하고 이제 기기가 꽤 많습니다. 한 40여 대 이상 되는데 손님들이 아, 와가지고 또 뭐 기계 쓰는 거라든지 또 뭐 저희들에게 맡기는 거라든지 모든 서비스를 저희들이 옆에서 직접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이제 일반 비즈니스에 비해서는 운영하기는 것이나 또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편한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네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바쁘시고 또 이게 시차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전화 연결을 하는데 좀 시간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연락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필리핀으로
제2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거를 표현을 뭐 제2주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뭐 제2의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은퇴 생활을 하러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그렇게 정리하는 게 더 낫겠네요, 정말. 예, 예, 근데 사실 뭐, 제 나이가 아직 무슨 뭐 현업에서 은퇴할 나이는 예, 아닌데, 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좀 뭐 이렇게 철학이라 하면 너무 거창하고, 제 소신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은퇴 생활 한다는 것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제약이 많이 따르고 활동에 폭이 좀 제한돼 있어서, 예, 예. 아직 좀 힘이 남아있고 젊음이 남아있을 때, 그때 좀 가서 이렇게 조기에 현업에서 좀 나와서 좀 나름대로 꿈꾸고 계획하는 어떤 그 삶의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필리핀을 선택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은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장에 또 이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을 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좀 더 힘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예, 그래야지 뭐 즐기는 거라든지 또 계획하는 일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또는 기타 인생에 보람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예, 힘 빠지고 나이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은퇴 생활한다는 거는 그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고 은퇴 생활이라고 하면은 무슨 현업에서 물러나서 사회 뒷전에서 그냥 뒷짐지고 있는 그런 의미의 은퇴 생활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힘 있을 때 나가서 그동안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받았던 이 감사한 모든 것들을 좀 일찍 좀 현업에서 물러나서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러면서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가장 보람되게 보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저는 그 은퇴 생활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도 사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제가 사실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거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필리핀에 계시다가 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곳으로 이제 이렇게 가시려고 필리핀을 먼저 경유해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은 반대이신 거잖아요. 입장이. 그렇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시 또 선진국이고 또 제가 또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뭐 모든 그 조사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렇죠. 뭐 도시로 매년 이렇게 좀 선정되기도 하고 참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저는 역으로 뭐 치안도 어떡하다고 뭐도 어떡하다고 하는 그런 필리핀으로 가서 이렇게 제가 국제 생활을 한다 사람들은 좀 의외다라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필리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실례가 안 된다면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필리핀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떤 점이 이제 내가 은퇴 생활을 필리핀에서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셨던 원인들 그런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좀 시각이 다른데요. 네네. 한국에서도 솔직히 제가 안정된 뭐 직장 생활을 했고 필리핀에서 제가 짧게 한 2년 가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또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필리핀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캐나다 와서 10년 넘게 이렇게 있으면서 이 나라에 뭐 선진화되고 굉장히 너무 솔직히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죠. 그 속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된 가장 큰 것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받고 그다음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 행복한 요소들이 나만의 그다음에 나와 우리 집사람만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그렇게 쪽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이 감사한 많은 것들을 좀 필리핀에 가서 좀 첫째는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크고요. 왜냐하면은 예.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하나 있고, 예.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좀 필리핀을 선택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게, 사실 그 캐나다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네. 그 육체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아, 살아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예. 반면에 이제 필리핀에서는 좀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그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내가 좀 육체적으로 좀 쉼을 좀 취하면서 그쪽에 도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일이 있겠다라고 아, 해서 제가 필리핀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네. 개인적으로 네네. 그 제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거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일. 예, 예. 과일, 두리안하고 망고 이걸 굉장히 예, 좋아하는데 예, 제가 필리핀에 그 짧게 있는 2년 기간 동안에 예. 예. 너무 이렇게 그 좋았었고 아, 행복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필리핀에 가면은 예, 예. 과일 속에서 아, 네, 굉장히 제가 좀 지내고 싶죠. 네네네. 아, 예. 과일은, 예. 제가 뭐, 과일은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일은 진짜 맛있죠. 바나나 같은 거 하나 먹어도, 파인애플 같은 거 네, 먹어도 진짜 필리핀에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파인애플은 필리핀에 있고요. 망고도 필리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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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과일 말씀하시니까 제가 바로 그냥 120% 공감이 딱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필리핀에 대한 제 개인적인 매력이 있는 게 네네. 글쎄요, 뭐 다들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생도 많이 했을 터고 그다음에 뭐 어렸을 적에 저도 이제 그 시골에 그 가난한 환경에서 제가 이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예. 필리핀에 제가 지금도 꾸준히 그 방문을 합니다. 매년 한 차례씩 방문을 하고 아, 최근에도요? 네, 그래서 지난 제가 8월 달에도 한 열흘 정도 이 머물다가 아, 오고 매년 그렇게 제가 예. 방문을 합니다. 예. 하는데 늘 제가 필리핀에 가서 느끼는 감정은 그 어렸을 적에 나의 잃어버린 그 많은 그 동심들을 아, 필리핀에 가면 항상 그 저를 상기시켜주고 예. 그다음에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저의 모습을 이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 바탕이 어렸을 적에 내가 받았던 그런 그 한국의 그 정서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느 날 한국 가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필리핀에 가면은 저의 어렸을 그렇죠. 적의 그 모습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고 아, 가장 그 저한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것이 필리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 계시다가 필리핀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왜 그럴까? 이런 좀 뭐랄까 의심 아닌 의구심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말씀을 쭉 듣다 그거 보니까 하죠. 네. 예,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 근데 이제 제가 좀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와서 이제 선생님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하시고 하는 것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이주하신다는 게 혼자만 이주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모님도 계실 거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성장기를 지낸 자녀들도 있고 할 텐데 주변의 반응이랄까? 뭐 그 주변의 생각들은 어떠시든가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을 이제 저기라고 지금 당장 갈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 아이들이 이 대학을 마치고 이제 미국 쪽에서 뭐좀또 전문 직종에 또 대학원을 지금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했고, 이제 필리핀도 예. 이제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거주할 곳이라든지 가서 해야 될 일이라든지 등등 함께 의논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제 뭐 의견 일치가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 생활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이제 아, 형제들과 같이 좀 오손도손하게 지내고 싶은 것들을 캐나다에서는 한국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멀고 그렇죠, 그렇죠. 힘들고 그래서 필리핀은 또 한국하고 너무 가깝고 그래서 요즘은 뭐
한국하고 필리핀 왕래하는 것이 굉장히 뭐 항공 요금도 저렴해졌고 또 왕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예, 그런 아, 면에서 이제 측하고는 의견 통일이 됐고요. 예. 사실 제가 있는 이곳에도 그 필리핀에서 거주하다가 이쪽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예, 그분들이 하는 한결같이 우리가 나이 들면은 필리핀에서 뭉치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예, 제 주변에서는 예. 예.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 부러워합니다. 필리핀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이 캐나다에 계시다가 필리핀으로 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시겠네요, 그러면. 아, 제가 많이 이끌고 갈랍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잠깐 그 말씀 중에 그 말씀해 주셨는데, 한 2년 정도 후에 지금 뭐 구체적인 일정은 그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이제 어떤 무슨 특별하게 준비를 하시거나 요런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그 본격적인 2주 전에.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사실은 우리가 막 같은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가지 그렇죠,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더군다나 그 삶의 환경을 대륙을 바꿔서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하는 모든 사업체도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필리핀에 갈 때 좀 더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서 저희가 그 실수가 없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예.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저희가 조금 준비하는 기간을 한 2년을 잡고 있는 아, 겁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니 그 이제 그 캐나다에서 계시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오실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네,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필리핀에 계시다가 이제 또 캐나다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니까요. 네, 네, 제가 이번에는 사실 그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 좀 몇 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예. 그 지금 거기 계시는 밴쿠버는 대도시잖아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네, 인구 한 350만 되는 도시죠. 예. 거기에 그 한인분들은 어떻게 많이 계시나요? 네, 지금 뭐 통계적으로는 뭐 한 뭐 6만 명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체감해 보기는 뭐 10만 명은 제 밴쿠버 지역만요. 예, 예. 밴쿠버 지역만 한 10만 명은 충분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큰 규모네요, 그러면 한인 사회가. 예, 그래서 꽤 많은 그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 그다음에 그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뭐 여타의 큰 도시들, 그 LA에 있는 코리아타운 같은 데도 가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쪽이 그 밴쿠버에 있는 그 한인 그 집중 상가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당연 이쪽이 훨씬 더 그 한국적인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고요. 예. 그 이쪽에 우리 대개 한인들은 그 제가 여기서 보니까는 각 그 이민한 그 나라에 따라서 네네. 하는 비즈니스가 다 특징들이 있어요. 아, 나라마다. 근데 우리 이제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뭐 일식당을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그로서리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아, 또 세탁소,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코인 라운드리, 그다음에 그 샌드위치 샵이라든지 음, 또 주유소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요새는 그 모텔업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모텔. 아, 예, 뭐 하여튼 다양하게 뿐만 아니라 이쪽에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 뭐 사회 주류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예. 제가 있는 이쪽 우리 밴쿠버에 있는 우리 캐나다 연방 상원 의원도 뭐 지금 현재 배출돼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진짜 근데 그 업종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네. 주로 이렇게 하시는 업종들이 특별하게 그런 어떤 그런 산업 분야로 딱 이렇게 정리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좀 영주권을 얻기 쉽다든지 아니 뭐 이런 그런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그 일식당 주로 뭐 한식당이나 그다음에 중식당, 스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현지에서 이렇게 그 조리사라든지 직원들을 뽑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통해서 한국에서 그 영주권 받고 건너오는 분들이 뭐 제일 많아서 아, 형성되어 있는 게 주로 식당업이라면요. 네네네. 기타 다른 분야는 다른 업종들은 어디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요.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는 자기 주변 사람에게 주로 매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한인들이 하는 업종들은 다 한인들에게 이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예, 되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인도 사람들은 주유소, 그다음에 건축업, 뭐 아, 택시업, 뭐 이런 쪽으로 뭐 발달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주로 그 미용 쪽으로다가 꽉 또 잡고 있어요. 이렇게 나라마다 다 어, 특징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이게 이제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와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커뮤니티 내에서 비즈니스 상권도 서로 이루어지고, 사고 팔고 정보를 서로 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주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야, 이게 혹시 거기서 지내시면서, 뭐 이제 언어나 이런 좀 다른 문화 같은 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적응하면서 이겨내야 될 부분이고, 네. 혹시 그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캐나다는? 근데 이제 그 사실 뭐 인종차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사실 호주고요. 네네. 백호주의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차별이 그렇죠. 심하고 미국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 뭐 흑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그 라틴계라든지 뭐 예, 아시안 당연히 인종차별이 심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캐나다는 그 캐나다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 모자이크 문화라고 합니다. 그게 네, 뭔가 하면은 미국 문화하고 항상 대비돼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문화는 그 영광로 문화라 그래요. 멜팅 예, 팟이라 그래서 하나의 큰 영광로에 각 세계의 다민족들이 와서 하나의 그 위대한 미국 이번에 뭐 트럼프가 한 예, 얘기인데 예, 예. 그것이 미국 문화라면은 이 캐나다 문화는 각 언어, 문화, 그다음에 풍습, 자기의 모습 그대로 각 민족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네네. 와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그게 모자이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유의 모양, 아, 모든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서로가 조화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는 게 모자이크듯이 캐나다 문화는 모자이크 문화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 가장 그 큰 범죄가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그러면 어, 캐나다는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백인들이 이렇게 좀 표현은 못해요. 음, 그랬다가는 인종차별로 이렇게 신고되면 가장 그렇죠, 큰 그렇죠. 벌을 받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거 못하는데 약간씩은 있죠. 사람 사는 데 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그게 없다고 봅니다. 아,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다른 나라긴 하지만, 이제 뭐 이제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는 약간의, 뭐랄까, 좀 차이가 있네요. 국가의 어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어, 나고 예, 예. 미국은 뭐 민주국가이면서 자본주의라면은 캐나다는 민주국가이면서 그 사회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그 사회 체제도 다르고요. 음,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형성될 때부터 이 나라는 다문화 다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로 시작되어 있고 네네. 그것이 헌법에 가장 중요한 이 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야, 여기서는 인종차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야,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한국도 보면 요새 뭐 저기 동남아에서 뭐 많이 들어온 사람들 네네네네. 너무나 차별 심하게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아이고, 반드시 예, 극복해야 예, 될 과제고 예, 예. 저도 뭐 필리핀 조금 경험해 봤지만은 저 필리핀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 조금 그 필리핀보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 해가지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예, 되죠. 예. 뭐, 이제 필리핀에도 은근히 부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요즘엔. 아, 필리핀어들 중에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아이고. 혹시 이제 이게 뭐야, 이제 밴쿠버에 오래 계셨으니까, 뭐 이렇게 뭐 네, 친지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밴쿠버 여행 가면,
네. 그 밴쿠버에서 여기는 꼭 한번 보고 가야 된다라고 할 만한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이쪽에 밴쿠버 쪽으로 오시면은 가장 선호하는 데가 캐네디언 로키라고요. 예. 로키 3박 4일 코스가 있는데, 예, 거기는 정말 꼭 가야 될 곳이죠. 그래서 물론 뭐 거리는 꽤 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광지가 로키고, 그다음에 밴쿠버 시티 투어하고, 그다음에 밴쿠버 앞에 있는 빅토리아, 이 정도는 이 세 군데는 반드시 봐야 될 것이죠. 그 빅토리아, 지금 말씀하신 빅토리아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반도처럼 이렇게 삐쭉 나온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도시, 거기가 빅토리아죠? 네,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빅토리아 섬이라고 하는데, 빅토리아 섬이 아니고 밴쿠버 아일랜드죠. 밴쿠버 아일랜드 맨 남쪽, 예. 남쪽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빅토리아라는 이 도시인데, 가장 영국적인 도시가 빅토리아가 된다. 그래서 배로 한 1시간 40분 내려갑니다. 야, 막 그 말씀해 주시는 그 풍경들이 눈에 막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언제 저도 기회가 한번 되면은 예. 아니 저기 밴쿠버는 그러면 언제가 1년 중에 여행하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쯤일까요? 예, 좋은 질문 하시는데요. 밴쿠버 기후가요. 예. 우기하고 건기가 굉장히 뚜렷해요. 필리핀도 그렇지만. 네네. 그래서 이 밴쿠버는 캐나다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추운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밴쿠버 지역만 제외하고는 정말 추운 지역인 것은 맞아요. 근데 밴쿠버는 지역적인 조건 때문에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겨울에는 오히려 비가 옵니다. 그래서 여름이 시작되는 5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9월 달까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덥지가 않고 그늘에 가면 시원하고 뭐 아주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쪽에 여행 오실 분들은 7월, 8월 이때 아주 좋습니다. 여름 휴가 때. 네네,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야,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좋은 시기가 조금 끝나갈 무렵이네요, 지금은. 근데 지금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뭐 저희 집도 이제 내일 모레 한국에서 친구들 부부 넷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 거의 다 손님들로 지금 가득 찼어요. 예. 이제 나중에 필리핀으로 이주를 하시게 되면 또 이제 지인분들이 또 필리핀으로 또 많이 다니러 오시겠네요. 이제 제가 다 이제 지금 막 굉장히 제가 필리핀 홍보대사 좀 힘을 안 받았지 필리핀 홍보대사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재밌는 말씀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필리핀으로의 이주를 준비하시면서 그때 조금 상황에 좀 이런 진전이 있거나 하실 때마다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전화 연결해서 또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캐나다 밴쿠버와 시차가 많이 나서 인터뷰 시간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늦은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규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차근차근 이주를 준비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오늘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수요일 저녁이네요.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